미국 축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이적 뉴스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구조의 이동이며 중심의 재편이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미국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결정적인 변수로 떠올랐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이나 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파울로 디발라의 선택 가능성이 미국 서부, 그것도 LAFC로 기울고 있다는 보도는 그래서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진다. 세리에 A를 대표했던 테크니션이자 한때 로마의 상징으로 불렸던 디발라가 자신의 커리어 후반부를 함께할 파트너로 리오넬 메시가 아닌 손흥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흐름은 MLS의 기존 질서를 정면으로 흔든다. 이는 단순히 팀 간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축구를 하느냐가 여전히 최고 수준의 선수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처음 이 구도가 언급되었을 때 다수의 현지 전문가들이 인터 마이애미의 우세를 점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같은 아르헨티나 국적, 그리고 메시라는 절대적인 아이콘의 존재는 그 자체로 강력한 유인 요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디발라 측의 움직임이 LA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되었고, 이 변화의 배경에는 전술적 현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디발라와 메시는 모두 공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리듬을 창조하는 유형의 선수다. 둘이 함께할 경우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역할 중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LAFC에는 이미 공간을 찢어놓는 역할을 수행하는 손흥민이 있다. 손흥민의 폭발적인 침투와 속도는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그 틈은 디발라 같은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에게 가장 이상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한다. 이 조합은 경쟁이 아니라 분업이며 충돌이 아니라 증폭이다. 현지 분석가들이 이 조합에 열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손흥민에게 부족했던 마지막 한 조각, 즉 수비를 무력화한 뒤 결정적인 패스로 마침표를 찍어줄 파트너가 디발라라면 공격 효율은 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격 구조 전체의 완성도에 관한 이야기다. 디발라 입장에서도 자신을 보조 역할로 소모시키지 않는 환경, 즉 메시의 그림자 아래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이 가능한 무대는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다. 여기에 감정적인 요소가 더해진다. 디발라가 오래전부터 한국 팬들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그가 자발적으로 태극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국 팬들이 보낸 선물에 진심 어린 반응을 보였던 장면은 단순한 팬서비스를 넘어선 태도였다. 축구 선수에게 팬은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의 원천이라는 점을 그는 행동으로 보여왔다. 손흥민과 함께 뛰는 선택이 단순히 전술적 이점이나 상업적 계산을 넘어 정서적 동기까지 충족시킨다면 디발라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매 경기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직접 체감하며 동료이자 캡틴인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설계하는 그림은 선수로서 충분히 매력적인 미래다. 만약 이 구상이 현실이 된다면 그것은 MLS의 수준을 논하는 기존의 프레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손흥민과 디발라가 함께 구성하는 공격 라인은 단순한 스타 집합이 아니라 유럽 최상위 무대에서도 즉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조다. 이는 미국이 은퇴 리그라는 오래된 인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 모든 흐름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점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월드 클래스 선수들의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군가의 커리어 말미를 장식하는 옵션이 아니라 여전히 치열한 승부를 원하는 선수들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중심축이 되었다는 점은 그의 커리어가 도달한 새로운 단계다. 여기에 더해 공개된 다큐멘터리 홈커밍이 보여준 서사는 이 모든 이야기에 깊이를 더한다. 70년이라는 시간을 따라가며 기록된 손흥민의 여정은 단순한 스포츠 기록물이 아니라 한 인간의 성장과 고독, 그리고 신념을 담아낸 서사였다. 위르겐 클롭이 이를 두고 기존의 축구 시상체계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이유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트로피의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 클롭 감독은 손흥민을 안을 때마다 적장을 끌어안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오스카 수상작에서도 재현할 수 없는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자신의 감독 인생에서 가장 큰 공백으로 남아있다고 밝히며 그의 가치는 전술이나 기술을 넘어 인간의 도덕성과 품격에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이 다큐멘터리를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교육 자료로 평가했습니다. 이 영화는 기술을 가르치는 작품이 아니라 겸손과 효심, 감사라는 가치를 전달하는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매 훈련이 끝난 뒤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모습, 경기장 스태프와 청소부에게 고개 숙여 감사하는 장면들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르침이라고 클롭 감독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토트넘과 작별하던 순간은 그의 기억 속에서 가장 값비싼 영화적 장면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파 리그 우승이라는 커리어의 정점에서 그는 분노나 분쟁이 아닌 사랑과 아쉬움만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클롭 감독은 농담 섞인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어울리는 상은 트로피가 아니라 오스카 나무주연상이라고. 그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역을 뜨거운 심장과 진정성만으로 완벽하게 연기해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고백은 영국 축구계 전반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리버풀의 전설 제이미 캐러건은 방송을 통해 클롭 감독이 이렇게 아쉬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리버풀이 역사적인 계약을 놓쳤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 다큐멘터리가 아시아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꿀 것이라며 그들은 단순히 성실한 선수가 아니라 위지의 예술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리네커 역시 영화를 본 뒤 클롭처럼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세계 축구가 우연히 얻은 선물이라고 표현하며 훈련에서의 잔혹함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완벽하게 결합된 존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리오 퍼디난드는 1000번의 슈팅 훈련 장면은 전설로 남을 것이라며 왜 손흥민이 지구상 최고의 양발 슈터인지 단번에 설명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 선수들에게 소셜미디어를 끄고 이 영화를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클롭 감독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영화는 더 이상 단순한 축구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그것은 현대 축구의 자만심에 대한 고발장이며 고된 훈련과 효심, 겸손이라는 오래된 가치에 바치는 헌사다. 손흥민의 가장 위대한 타이틀은 우승 트로피가 아니라 위대한 인물들의 인정과 눈물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를 떠나더라도 이 영화와 회고 속에서 영원한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라면을 먹던 소년에서 세계 축구인의 가슴을 울린 상징적인 존재가 되기까지 그는 피나는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